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3월 2일 느바 소식입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샌안토니오 스퍼스 원정에서 무려 2002년 월드컵이 시작하기도 전에 거둔 승리 이후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샌안토니오 원정 연패는 17연패에서 마감되었고, 브루클린 네츠, 구 뉴저지 네츠가 샌안토니오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뒀던 당시의 날짜와 뛰었던 선수들을 본다면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참고로 당시 키드는 28세, 덩컨은 25세였습니다. 비운의 역사를 청산한 선수는 제임스 하든이었습니다. 오늘도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하든은 전반에만 10개의 어시스트를 적립하며 동료들의 움직임을 잘 캐치했고, 샌안토니오의 거센 추격이 펼쳐진 4쿼터에만 15득점, 마지막 연장에서는 5점을 넣으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연장 마지막에 넣은 3점은 다 잡은 경기를 패배 위기까지 몰고 간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듯한 득점이었네요. 하든은 오늘 NBA 역사상 단 한 명도 기록하지 못한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NBA 역사상 30득점을 동반한 트리플 더블 달성과 함께 단 하나의 실책도 범하지 않은 6번째 선수가 되었는데요. 이 기준을 15어시스트로 올린다면 아무도 달성하지 못한 신기록입니다. 득점, 패스, 돌파를 포함한 모든 공격 옵션에서는 역대로 놓고 봐도 하든 수준의 생산력을 만들어냈던 선수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어쩌면 현 리그 최고의 선수는 정말 하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커리어에 우승과 파이널 MVP를 추가한다면 하든에 대한 평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든은 4일 친정팀인 휴스턴 로켓츠와의 맞대결을 펼치게 되고, 이 경기를 끝으로 브루클린은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Zion off the wall in front. How about that scoop? Didn't go. That was his own. Back at it and a three-point opportunity. So incredibly strong. If his hands touch that basketball, it's his. LaMelo Ball. He trades jerseys with Melo. LA 클리퍼스가 지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패한 경기들을 떠올려보면 큰 점수차로 앞서가다가 경기 막판 역전을 당하며 참 한결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었죠. 무엇보다 팀에는 최고의 클러치 해결사인 카와이 레너드를 포함해 루 윌리엄스와 폴 조지가 있음에도 클러치 공포증을 해결하지 못했죠. 이 닥 리버스 감독의 문제라고 지적받기도 했지만 클리퍼스는 이번 시즌에도 클러치 상황에 좋지 않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물론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접전 상황을 자주 만들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팀의 야투율이나 가장 중요한 승률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죠. 여기에 클러치 상황에 가장 득점이 높은 4명의 선수를 살펴보면 접전 상황에 누가 공격을 이끌어가야 할지 의문이 생길 정도죠. 어제 경기만 보더라도 이 클리퍼스는 미러키와의 접전 승부 끝에 패했는데요. 이 마지막 4분 구간에는 단 한 점도 올리지 못하며 역전패를 당했고, ESPN의 분석에 따르면 이 구간 동안 미러키가 레이업, 플로터, 덩크, 자유투 등 비교적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클리퍼스는 무려 6개의 3점과 스텝백, 페이드웨이를 시도하며 상대적으로 득점하기 어려운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어려운 방식도 득점으로 연결하면 되지만 클리퍼스는 그렇지 못했기에 결과적으로 더 쉬운 슛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시즌 성적은 좋은 편이지만 이런 결과는 클리퍼스에 또다시 플레이오프에 악몽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클리퍼스가 이 클러치 타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스턴 로켓츠의 PJ 터커는 시즌 내내 트레이드 루머에 오르고 있죠.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브루클린 네츠, 유타 재즈, 덴버 너게츠가 터커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으며 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역시 모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우승 후보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터커라 아마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전에 강팀으로 트레이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팀을 자이언 윌리엄슨 위주로 만들기로 하면서 JJ 레딕과 에릭 블레소를 트레이드에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블리처 리포트의 제이크 피처가 밝혔습니다. 여기에 오늘 뛰어난 활약을 펼친 론조 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현재 팀은 레딕을 그의 가족들이 있는 브루클린으로 보낼 계획이 있으며 블레소를 보냄으로 니켈 알렉산더 워커, 키이라 루이스 같은 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과연 뉴올리언스가 어떤 트레이드를 만들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로이드 피어스 감독과 결별했습니다. 피어스 감독은 3시즌 동안 183경기를 치렀고 63승 120패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시즌 동부의 다크호스로 꼽히던 애틀랜타이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2월에는 4승 11패로 승률 26.7%, 해당 구간 리그 전체 28위 승률이었던 만큼 경제를 피할 수가 없었네요. 공석이 된 감독 자리는 어시스턴트 코치인 네이트 맥밀란이 임시 감독직을 맡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과연 애틀랜타가 후반기에는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케빈 듀란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올스타전 출전을 하지 않게 되었죠. 듀란트는 동부 컨퍼런스에서 1위표를 받으며 캡틴이 되었는데요. 경기는 뛰지 않지만 르브론 제임스와의 팀 드래프트는 진행한다고 합니다. 즉 5명을 뽑아야 하는 듀란트에게 우선 지명권을 줄 거라고 하는데요. 듀란트가 애틀랜타까지 가서 올스타전 관전을 할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르브론과 듀란트 두 캡틴의 올스타 드래프트는 5일 금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최근 카이리 어빙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NBA 로고를 코비 브라이언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이 주장이 꽤 많은 지지를 받는 가운데 이 뉴욕 닉스의 레전드 월트 프레지어는 MSG 네트워크를 통해 로고의 주인공을 특정 인물로 지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NBA는 조지 마이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이후 리그에 합류한 빌러셀과 윌트 체인벌린, 이어서 70년대의 뉴욕 닉스와 LA 레이커스, 카림 압둘 자바, 줄리어스 어빙, 이후 마이클 조던까지 리그에 영향을 미치며 게임을 만들어 온 게 가능했고 이로 인해 코비도 NBA에서 업적을 남기는 게 가능했다며 이 모든 선수를 한 번의 로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위대한 선수가 참 많았던 만큼 이를 고민해보는 것보단 가장 익숙한 현재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 최근 어머님의 만류로 인해 현역 선수들의 비평을 멈추겠다고 한 샤킬 오닐이 데인 패트릭 쇼에 나와 다시 한번 일침을 가했습니다. 샤크는 과거 본인에게 이런 일침을 가했던 선수들에게 원한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고 오히려 이로 인해 본인이 더욱 발전했다며 본인도 이를 똑같이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샤크는 한때 평균 30득점 이상을 올려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던 때를 언급하며 당시 카림 압둘 자바가 샤크에게 우승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가했을 때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며 더욱 노력해서 발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재 선수들은 아이들 간식인 푸딩팝 같다며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면 꼰대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해온 샤크인데요. 과하지 않은 선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미러키 벅스가 5연패 후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경기 막판 말 그대로 아름다운 시퀀스를 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했는데요. 백투백 MVP 야니스 안테토쿤보는 상승세임에도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야니스는 플레이오프 전까지 또 2, 3연패를 당하고 패닉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질 수도 있지만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고 이기든 지든 계속 배워야 하며 당황하지 않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좋은 농구를 계속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한 만큼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비춘 야니스인데요. 팀은 내일 또 하나의 MVP 후보 니콜라 요키치의 덴버 너게츠를 만나게 됩니다. 두 선수 모두 유럽을 대표하는 슈퍼스타인 만큼 좋은 경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휴스턴 로켓츠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야투율과 함께 11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죠. 오늘 패배까지 더하면 12연패로 11승 22패, 승률 33.3%로 리그 최하위 성적을 거두고 있어야 정상이지만 이 휴스턴이 서부 컨퍼런스 꼴찌가 아닌 이유는 바로 미네소타의 선전 때문입니다. 7승 28패, 승률 20%는 리그 전체 꼴찌이며 어제 피닉스에게 패하며 8연패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죠. 팀의 포인트가드 리키 루비오는 디 애슬레틱을 통해 팀이 현재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팀이 리그 최악체이며
너무 많은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뭔가 이뤄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 상황이 어렵다고 밝히기도 한 루비오인데요.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한 만큼 4일에 있을 샬럿 호네츠와의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카고 불스의 2010년대 초반 전성기와 함께한 조아킴 노아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13-14 시즌 올해의 수비수이자 뛰어난 패싱 센스로 코트에서 에너지를 뽐내던 선수였는데요. 나이도 나이인 만큼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노아의 은퇴 이후 삶을 응원합니다. NBA가 10주차 이주의 선수를 공개했습니다. 동부는 밀워키 벅스의 야니스 안테토쿤보, 서부는 피닉스 선즈의 데빈 부커입니다. 야니스는 이미 7주차 이주의 선수에 선정된 적이 있었죠. 팀의 3전 전승을 이끌며 연패를 달리던 분위기를 180도 바꿨고 그 중심에서 놀라운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MVP 레이스에도 당당히 합류할 정도로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이 부분에서 자주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커 역시 8주차 이주의 선수에 선정되었었죠. 최근 팀의 기세는 물론 어제 미네소타를 상대로는 시즌 하이인 43점을 올리며 개인 기량도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앤서니 데이비스의 대체 선수로 올스타전에 참여하게 된 부커도 이주의 선수에 몇 차례 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네요. 이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10주차였습니다. 과연 11주차에는 어떤 선수들이 선정될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3월 2일 주간 네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pass by you.